짝꿍을 하면 대부분 두 바늘을 다 먹거든요. 이거는 한 바늘만 먹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아침에 나온 첫 붕어입니다. 이것도 꼬리 지느러미가, 아래 지느러미가 또 없네요. 지금 낚시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6시 조금 못된 여멍이 밝아오는 그런 시간인데, 낚시를 하다 보면 요 시간대에 여명이 막 밝을 때 오는 입질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어떤 입질보다 기분이 좋은 게 요때 이렇게 입질을 해야 오전 낚시, 아침 낚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거든요. 지금 채 밝기도 전에 지금 맨 가얗게 입질은 아니고 이렇게 쭉 고기가 막 이렇게 원줄을 밀고 간 것 같습니다. 그거 겨챔질 하고 그거 걷고 있는데 오른쪽 3.2칸대 그리고 저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주력대였었는데 쭉 올라와서 잡았습니다. 지금 날이 완전히 밝았기 때문에 지금 낙케미로 전자케미를 낙케미로 전체적으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밤에는 이 전자케미 당사 낙케미하고 비슷한 전자케미를 쓰는데 이렇게 낙케미하고 밤케미가 무게가 같든지 비슷해야만 찌맞춤 조정 없이 바로바로 그냥 꼽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케미를 사용할 때 이거 쓰고 나서 보관하는 방법 완전히 빼서 저 같은 경우는 요 뒤쪽으로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면 이렇게 돌려서 꼽아서 이런 곳에 보관해서 갖고 다니는 게 가장 편하게 보관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 건너편에 잉어를 건 것 같습니다. 10분 이상 한 분이 들고 있고 또 한 분은 뜰채 갖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못 건지고 있습니다. 손맛 실컷 보는 경우인데 전에도 제가 여기서 잉어 큰 거 잡은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송전지가 이 경기도의 3대 저수지 고삼지 신갈지와 함께 3대 저수지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큽니다. 98만 평 거의 100만 평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대형 호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제 사자도 나오고 했지만 토종붕어도 크고 이 베스 블루길도 엄청나게 큽니다. 베스 블루길도 크고 또 잉어도 저렇게 큰 게 나오고 아직도 저러고 있네요. 박수! 뜰채가 작아갖고 잉어 뜨시는 분이 되게 고생했는데 결국 잉어가 지쳐가지고 뒤집어지니까 떴습니다. 이거 굉장히 크네요. 날 밟고 나서 한참 동안 입질이 없더니 간만에 요 3.6칸대에서 조그만 게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 송전지 붕어로는 작은 거에 속합니다. 지금 구루텐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개놓은 구루텐입니다. 이게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보통 하룻밤 이렇게 낚시하고 나면 아침에 거의 다 떨어져서 아침에는 다시 한번 개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는 참 경제적으로 낚시를 했네요. 어제 좀 늦게까지 낚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루텐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구루텐 자연지에서 구루텐 낚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물기입니다. 물기 가능하면 좀 묽게 하시는 게 좋고요.
던지는 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아침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묽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늘의 달기가 이게 끈적거리고 불편해지거든요. 던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여기에 구루텐 가루를 넣어서 더 되게 만들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바늘에 달아서 던질 수만 있으면 구루텐은 묽게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구루텐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렇게 물같이 조금 묽은 구루텐을 달아서 던지면, 특히나 우리가 쓰는 이 다이와 삼합하고 마르코스 3번 딸기 구루텐은, 딸기 구루텐하고 키베 구루텐이 구루텐 성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잔분감이 좋고 바늘 결착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바람이 불고 그래서 던지는 데만 문제 없으면 묽은 상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루텐을 갈아주는 템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어장이라면 자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연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다대 편성했을 때 평균적으로 1시간에 한 번 정도 일괄적으로 갈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평균. 근데 그거는 보통 8대 이상 한 10대 정도 다대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바닥이 깨끗한 경우, 그런 경우에가 이제 1시간 또는 1시간 반 이 정도로 길게 가는 거고요. 요렇게 5대나 6대 정도 피고 바닥에 장애물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바닥이 이렇게 보면 찍혀 나오고 그러거든요. 또 부유물들이 떠다니면서 원줄을 밀면 그게 또 이 구루텐이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한 30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갈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자연지 낚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투척입니다. 투척. 얼마나 멋있게 잘 던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붕어가 발견하기 쉬운 지점에 정확히 안착해 놓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양어장은 집어해서 잡는 낚시지만 이렇게 자연지 낚시 같은 경우는 붕어가 지나가는 길목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구루텐을 놓고, 그 다음에 그 붕어가 그걸 발견하고 먹기 쉬워야만 찌가 시원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몇 번을 다시 투척하더라도 정확히, 예를 들어서 이 찌를 갖고 설명드리면, 보통 제일 안 좋은 게, 투척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낚시 TV 같은 데 봐도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던져서 한 이 정도,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데는 여기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던졌는데 한 요 정도 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낚싯대를 이렇게 해갖고 이 줄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찌 높이도 맞춰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던져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찌 높이를 이렇게 맞춰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만큼 돼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장애물에 걸려 있는 겁니다. 바늘이나 떡밥이. 그 상태에서 억지로 당겨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이 미끼가 장애물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당겨져 가지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쭉 던져 갖고 이렇게 당겨 놓으면 이게 고의사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그 사선을 안 시키기 위해서, 수직 입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일부러 고의사선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이제 밥이 풀어지면 또 찌탑이 달라지고 그런 부작용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미끼가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투척을 할 때, 그래서 이 장애물이 많은 곳에 오실 때는 조금 일찍 들어오셔야 됩니다. 낮에 가능하면 일찍 들어와서 이 집어제하고 같이 계속 투척하면서, 요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장애물을 딱 표시를 해놓고 어디를 기준으로 딱 던졌을 때 타켓을 건너편에 딱 정해야 됩니다. 어디를 보고 던졌을 때 일정하게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굳이 풀스윙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풀스윙 할 수 있는 포인트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저희 짧은 데 같은 경우가 원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반식으로 제가 접어치기 식으로 던지거든요. 근데 요거로도 어제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확히 원하는 지점에 한 번에 딱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한 번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다시 걷어야 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걷어서 한 번에 딱 들어가야 돼. 그 상태에서 그냥 딱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히나 이
그루텐 낚시에 있어서는 그 점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크다. 자, 오, 허리급이다, 허리급. 멘트 끝나고 나서 보니까 또 찌가 올라와 있네요. 요거는 보통 한 35 전후를 허리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허리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자, 어제 좌대를 들어올 때 여기 사장님이 꼭 11시까지, 오전 11시까지 낚시를 해라. 왜냐면 보통 지금 10시, 11시에도 입질이 좋다고 하거든요. 최대한 붕어를 많이 잡아서 이 송전지하고 미성집 홍보 좀 많이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하시던데, 붕어를 저는 많이 잡았으니까 또 주위 분들에 비해서 사실은 이 건너편 좌대는 베스만 잡았고, 지렁이 짝밥 낚시한 것 같습니다. 베스 2마리 잡았고, 또 이쪽 건너편도 아침에 한 마리 걸으셨는데 떨구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손맛을 충분히 봤으니까 기분 좋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곳 송전지가 굉장히 넓은 저수지입니다. 한 100만 평 가까이 되는 넓은 곳인데, 이렇게 넓은 곳은 예를 들어 초평지라든지 예당지, 그 다음에 고삼지, 송전지, 이렇게 50만 평 이상 큰 저수지들은 댐과 마찬가지로 좌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좌대를 관리하는 집이 한 집이 아니라 보통 10개, 20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좌대 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송전지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크게 보면 제방 오른쪽 그 상류권에 있는 이렇게 버드나무 우거진 곳, 그게 이제 장서리권입니다. 그 장서리권에 오산집하고 장수집이 들어가 있고, 이 중간골, 여긴 중간골인데 여기에 여기는 묘봉리입니다. 묘봉권인데 미성집하고 서울집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왼쪽 상류 쪽 송전교 밑에, 송전 시내 밑에 쪽으로 그 합수되는 지점에 거기에도 이렇게 버드나무 군락이 있는데 거기에도 좌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포인트로 나눠지는데, 여기 수변정만큼이나 어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토종붕어 씨알도 크고, 떡붕어는 제가 못 보여드렸지만 떡붕어도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베스, 잉어 전부 다 굉장히 큰 어종이거든요. 입질을 자주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산란기 또 오름수위 때 나오면 큰 고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 큰 손맛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송전지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야만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